여기 지금 유동자산이라고 있잖아. 자산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리고 여기 로마자 이번에 비유동자산이라고 있죠. 뭔지 모르겠지만 자산은 다시 뭐 유동이 있고 비유동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채 있죠. 부채.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 부채라는 게 있고 비유동 부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여기에서 볼 건 재무상태표 계정 중에서 우리가 자산, 부채는 유동자산,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나누는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뭐냐 여기. 자, 자산하고요. 부채는요. 부채는 우리가 12월 31일 있죠. 우리 12월 31일에 같은 말이 어저께 뭐였어요? 그렇죠. 기말 또는 결산 또는 여기는 보고기간 종료일 마지막 날 보고의 종료일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이 들어오죠. 기계장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내가 기계장치 가동해서 제품 만들어서 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1년 이내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뜻이고, 근데 부채는 부채가 있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들어와요, 나가요? 갚을 때. 나가죠. 나가니까, 부채는 1년,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냐, 1년을 초과해서 도래하냐. 우리 어저께로 따지면 장기, 단기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유동 자산 또는 비유동 자산,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나 외워줄 수 있죠? 암기사항. 자, 화면. 자, 우리 재무상태표는 자산이 차변이고 부채 자본이 대변이었죠. 준비되시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방금 자산이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나눴었잖아요. 아이고. 자, 다시 화면. 자고로 좀 지루합니다, 오늘 하는 게. 벌써 다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 다시 여기 로마자 1번 유동자산 보시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좌 자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자산이냐면 여기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우리 재고자산 중에 좀 익숙한 애들 좀 보이죠? 계정 과목이 여기. 또 상품, 제품, 원재료. 물론 나머지 애는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 계정 과목이고 딱 봐도 상품, 제품,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거나 사온 거잖아요. 원재료는 판매할 목적으로 만드는 제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오는 재료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겠지만 이 재고자산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매 목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불러요. 가끔씩 뉴스 보면은 반도체 업황 안 좋았을 때 재고자산이 많이 쌓여서 그러니까 반도체가 창고에 있다라는 계속 많이 사람들이 워낙 안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암기. 그래서 여기 다시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꼭 보유 목적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에 다음 중 재고자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말문제 돼요. 알아먹긴 해야 되잖아요, 말문제를. 그래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당좌자산 제가 여기 목적이 없죠. 그죠? 이게 당좌자산의 정의예요. 뭐냐? 올해 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이긴 해요. 근데 판매 목적인 재고자산이 아닌 나머지가 정의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좌자산이 되게 많아요.
알고 계셔야 돼, 그냥. 이게 실제 목적이 없어요. 1년 이내에 돈 들어오는 자산인데, 판매 목적 아닌 재고 자산이면 다 당좌자 다 갑니다, 다. 이게 정의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화면 보시면, 그럼 이제 여기 비유동 자산 있죠? 비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은 그러면 올해 연도 말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 돈이 들어오는 자산을 우리가 비유동 자산이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1년 이내 돈 들어오면 유동 자산, 1년을 초과해서 돈이 들어오는 자산이면 비유동 자산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죠. 투자 자산이 있고요. 투자 자산에 우리가 좀 익숙한 게 어저께 배웠던 대여금 있죠, 대여금. 우리 어저께 대여금이 뭐였죠? 돈을 빌려준 거. 그럼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대여금. 근데 장기잖아요, 장기. 예.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왜 빌려줘요? 회사 입장에선. 이자 먹으려고. 그죠? 그럼 이자를 먹는 건 투자하는 거 맞아요? 맞죠? 이자도 투자예요? 단지 위험이 적고 수익도 적을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투자 자산. 그러니까 투자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우리가 투자 자산이다라고 해요. 근데 1년을 초과해서 투자, 시세 차익 얻을 목적일 때. 나중에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도 유형자산? 유형자산이 있거든요. 근데 유형자산에 보시면 익숙한 애 있죠. 건물, 토지. 이거 부동산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는 토지하고 건물 왜 가지고 있어요? 회사. 사업하려고, 사용하려고. 맞죠? 그래서 곧 하겠지만 이 유형자산은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들은 다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또 익숙한 게 회사가 기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비품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유형자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사용 목적이 아닌 거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 이 회사는 뭐가 없냐? 무형자산은 없어요. 무형의 자산. 우리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권리, 특허권, 저작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도 영업활동에 사용할 자산의 형태가 없으니까 좀 이따 무형자산이라고 해요. 나머지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하고요. 이거 순서 물어보니까 제발 좀 암기해주세요. 저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곧 할게요. 자, 그래서 비유동 자산은 다시 시세 차익 얻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올해 연도 말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 돈이 들어오는 자산이 투자 자산. 그리고 사용할 목적인데 형태가 있는 자산은 유형 자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사용할 목적인데 형태가 없으면 무형 자산. 그리고 나머지 떨거지. 떨거지, 기타라고 하죠. 그래서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나뉘어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오늘 가셔서 외워주셔야 돼요. 자, 오늘까지 하는 게 실제로 회계 2급 다 배우신 애들이에요. 얘기하면 실제로. 그래서 회계 2급 들으셨던 분은 지루하실 수도 있고 회계 처음이신 분들도 지루하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정상 영업주기라는 거 설명 좀 할게요. 말 문제로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 방금 여러분들 재고자산은 무조건 유동자산이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 있는 정상 영업주기라는 말을 시험에서 말 문제로 가끔 출제해요. 이론 문제로. 그러니까 이론 문제로 정상 영업주기를 해석하라라는 게 아니라 문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문장에 있으면 해석이 돼야 일단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고로 이론하고 실기를 합쳐서 70점 이상이 합격이다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 이론에서 많이 틀려가지고요. 대부분 떨어지세요. 나중에 제가 합격률 보는 방법 설명드리겠지만 합격률이 낮은 회차는 항상 이론이 어려웠던 회차예요. 무조건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이론을 신경을 잘 안 쓰시더라고. 100점이 30점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실기는 나오는 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론은 출제가 되는 애들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정상 영업 주기가 뭐냐라고 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조선업 있죠? 조선업 뭔지 아시죠? 배 만드는 업종. 그럼 조선업에서의 재고 자산은 뭐죠? 배. 배잖아요, 배. 그렇죠.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배잖아요, 배. 맞죠? 근데 배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배를 만드는 거 우리가 건조한다라고 해요. 배를 건조하는데 기간이 1년 이내예요? 배를 막 1년 이내 만들어? 불가능. 일반적으로 3년 내지 5년,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요. 배 한 번 만드는데.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러면 충돌이 돼요. 어떤 충돌이 되냐면, 분명히 여기 재고 자산은 무조건 유동자산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근데 얘만 놓고 보면, 여기, 이 녹색. 얘만 놓고 보면, 건조 기간이 3년에서 5년이다라는 것만 놓고 보면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돼요. 너는 뭐냐라는 거예요. 맞죠? 재고자산이면 유동자산인데 기간이 1년 넘어가니까 비유동자산이 뭐냐라는 거예요. 맞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입니다. 뭐냐면 업종에 특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대부분 일반적인 홈플러스나 이런 데 1년 이내 팔려고 가지고 있죠. 좀 처음부터 사올 때 나는 1년을 초과해서 팔아야지. 얼마 썩었겠어. 그런 회사 없어요. 근데 배를 만드는 업종이나 와인을 제조하는 업체, 와인 숙성시켜야 되잖아요. 오래 숙성할수록 비싸죠. 그렇죠? 그다음 비행기 만드는 업체 있잖아요. 걔네들은 원래 주문을 받죠.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해서 현금으로 전환하기까지 기간이 원래부터 1년 넘어가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즉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올해연도 말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재고자산 같은 거지만 원래 업종의 특수성상 1년을 넘어가서 돈이 들어오는 애들이면 얘는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봐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장난치냐면 우리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정상 영업주기 이내에 현금화가 되더라도 우리가 비유동자산이나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틀린 거예요. 이내에 현금화가 되면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이런 말문제 대비. 이 뜻이에요, 이 뜻. 그러니까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해서 이 기간 내에 현금화 되면 무조건 유동자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잠깐만요. 이거를 좀 끄고.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 갔냐. 이거 어디 갔어? 정우 시스템. 배 만드는 업종. 여기 보시면 자고 제공품은 나중에 할 건데 배를 만들고 있어 아직 완성 안 됐죠. 완성 안 돼서 제공품이라고 미완성된 걸 제공품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럼 배 만드는데 분명 1년 넘잖아요. 근데 지금 재고자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위에 유동자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조선업체 검색한 거 제가 맞죠? 그러니까 업종의 특수성 고려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할게요. 자, 부채는 되게 간단해요. 부채는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돈이 나가는 부채면 유동 부채라고 하고요. 1년을 초과해서 돈이 나가는 부채는 비유동 부채다라고 해요. 끝. 이거 간단해, 간단. 자, 요 자본은 지금 못해요. 자본 지금 하면 서로 간에 멘탈 나가서 환불 나오거든요. 자고로 회계 이급하셨던 분들 자본 쉬었죠? 회계 이급하셨던 분들 자본 쉬었을 거예요. 근데 안 쉬었어요? 아무튼 자본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고로 법인의 자본은 좀 복잡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자본은 초기화 시키셔야 돼요. 회계 1급 쪽에서는.
아니면 회계 처음이신 분들은 그냥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마저 요거 하고 쉬겠습니다. 자, 방금은 제가 이제 뭐만 본 거냐면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기준을 본 게 아니라 유통자산, 유동부채 이런 것도 설명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 요거 하고 말 문제 풀고 좀 쉴게요. 자, 뭐냐? 자, 여기 별표. 자,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앞으로 어떤 애를 설명드릴 때 회계 전반적으로 중요합니다라고 하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초보자 파트든 아니면 중급자 파트든 고급자 파트든 이 전반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건 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런 애들이 한 5개 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얘입니다. 전반적으로 영향을 줘요. 전반적 영향. 자, 뭐냐? 이미 하긴 했어요, 말로. 뭐냐면 중요한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 그래서 어저께 우리 했던 것 중에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면 계정과목 뭐였죠? 복습. 그렇죠. 외상 매출금. 처음 들으시면 안 돼.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어음 받았으면 받을 어음. 맞죠? 자,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했으면 외상 매입금.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어음 주면 지급 어음.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그러면 상품, 제품, 원재료를 아까 재고자산이라고 했죠. 표정이 언제의 표정이신데? 아니 여기 상품, 제품, 재고자산.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상품, 제품, 원재료 이렇게 각각 안 나누고 그냥 재고자산을 퉁쳐버릴게요. 그냥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했던 걸로 따지면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매출금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재고자산을 어음받고 팔면 받을 어음.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사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외상매입금. 재고자산을 어음받고 팔면, 재고자산 매입하고 어음 주면 지급어음. 그럼 왜 얘네들은 구분한 거잖아요. 왜 구분해요? 어음하고 외상에 따라서. 중요하니까. 여기서 중요하다는 우리한테 중요? 아니요.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중요해요. 제발 중요하다라는 내 입장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물 나오면 중요하지. 난 건물이 꿈이니까. 아니야 그거. 맞죠? 삼성전자의 주주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건물 얼마에 팔았는지 주가 영향 안 준다니까요.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업황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다시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팔았대요. 즉 재고자산 아닌 걸 외상으로 팔았대요. 이게 점검 뭐였어요? 미수금. 맞죠? 재고자산 아닌 걸 어음받고 팔았대요. 재고자산 아닌 걸 어음받고 팔았대요. 미수금. 다 미수금이야. 재고자산 아닌 걸 어음받고 팔아도 미수금. 재고자산 아닌 걸 외상으로 팔아도 미수금. 왜 구분하지 않아요? 재고자산 아닌 건 판매 목적. 항상 우리 사업을 하든 뭐든 항상 중요한 건 재고자산이에요. 판매 목적인 자산. 맞죠? 그거 아니면 안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 안 중요하니까 굳이 주주한테 그냥 아직 못 받은 금액 있어요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아닌 걸 외상으로 샀대요. 그렇죠. 미지급금. 재고자산이 아닌 걸 매입하고 어음 줬대요. 미지급금이에요. 왜? 재고자산 아닌 거니까. 판매 목적 아닌 거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주주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않으니까 이건 합쳐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 통합이 뭔지 아시죠? 합치는 거? 전반적 영향 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총액주의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퉁치는 거 있죠? 퉁. 야, 예를 들어볼게요. 들어보시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을 금액이
100만 원이 있대요. 채권이 있는 거죠, 100만 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갚을 금액이 60만 원이 있대요. 그럼 채무가 60만 원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거래할 때 이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100만 원 줘. 다시 너한테 60만 원 줄게 이래요. 미친놈은 없어 세상에. 어떡해요. 40만 원 내놔 이러잖아요. 맞죠? 그게 뭐냐 우리 회계에서는 상계한다. 상계. 그러니까 상계는 성격이 다른 걸 퉁쳐버리는 걸 상계한다라고 해요. 근데 회계는 상계 금지예요. 여기 있죠. 여기. 상계함으로써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계는 원칙이 금지예요. 한마디로 상계 금지. 물론 무조건 금지는 아니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단 상계 금지예요. 그렇죠? 왜? 항상 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고해야 되잖아요. 주주 입장에서 너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총 채권이 얼마고 총 채무가 얼마인지 표시해야지. 만약에 이 회사가 채권은 1000억이고 채무는 900억이야. 그래서 100억으로 퉁쳐버렸어. 주주 입장에서 얘네들 채무가 없네? 이 생각 가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알고 봤더니 채무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채무야, 900억이. 맞죠? 근데 1000억은 1년 뒤에 받을 채무가 1000억인 거예요. 이런 거 정보 표시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주 입장에서 1년 이내 돈 나가 무섭잖아요. 내가 투자한 회사가 1년 이내 갚아야 될 거면 이자랑 이런 게 많이 나가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주한테 정보 전달하면 총액, 전체 금액 다 표시해야 된다라는 1000억도 표시하고 900억도 표시하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회계 전반적으로 중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 중요. 그래서 여기 자산, 부채, 자본은 총액으로 기재하는 게 원칙이다. 곧 하겠지만 수익비용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1년 기준은 아까 열심히 설명드렸던 거 표시하고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그거고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인데 이거 뭐냐. 우리 아까 여러분들 제가 보고서 띄운 거 보시면 유동이 먼저 있었어요? 비유동이 먼저 있었어요? 그렇죠. 유동이 먼저 있었죠. 유동자산, 유동부채가 먼저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유동이 1년 이내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고 비유동이 1년 초과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유동이 먼저 배열돼 있다는 건 현금 흐름이 빠른 순서로 배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또는 유동성이 빠른 시험에는 유동성이 낮은 이렇게 장난칩니다. 얘부터 배열을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열 순서는 아까 열심히 제가 설명드렸어요. 외우셔야 돼. 아까 당자자산 요거 요 순서 요거 당제 투유 무기 앞자 따서 외우세요 그냥. 당제 투유 무기. 그렇죠? 진짜 안 낼 것 같죠? 표정이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거 표현한 거예요 그냥. 자 그럼 문제 풀고 쉴게요. 자 관련된 문제가 어디 있냐면 문제가 나오면 이건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자 어디냐 103회 여기 있다 여러분 369페이지 369 자, 369페이지에 우리가 배운 적은 없는데 나중에 개정과목 배우실 거지만 4번이에요. 4번. 369페이지에 4번. 응. 4번은 여러분 요거. 우리가 개정과목 배운 적 없지만 얘 있죠. 여기 뭐냐면 기말 결산 시 잔액을 차기로 이월하는
방법을 통해서 장부를 마감하는 계정 과목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아까 봤었지만 차기로 이월시키는 건 어떤 계정? 재무상태표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 재무상태표 계정.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 찾아라는 얘기예요? 손익계산서 계정 찾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 배웠지만 일단 손익계산서 계정이 뭐하고 뭐죠? 수익하고 비용이죠. 그럼 수익비용에 해당되는 거 보이시는 거 있어요? 일단 뭐죠? 여기 기부금이 뭘까요? 여러분 기부하셨대. 비용이잖아. 기부하셨으면 2번이 답이에요. 나머지 아직 하나도 안 배워도 계정법 안 배웠지만 요걸 통해서 아 이거는 수익 비용 물어본 거구나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 앞으로. 나중에 배우시면 이건 껌이에요.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70페이지 6번 이거 하고 쉴게요. 교재 370페이지 6번입니다. 6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발생, 수익하고 비용은 발생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제발 발생으로 돌리셔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요거 6번은 한번 분계도 같이 해볼게요. 그죠? 처음이신 분들은 좀 분계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이건 분계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고로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남한테 돈 빌렸을 때 이자 주는 거 있죠? 그게 이자 비용이었잖아요? 그럼 지금은 대여금이니까 내가 돈을 빌린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돈 빌려줬죠? 그럼 돈 빌려주면 이자 받는 게 뭘까요? 수익이지, 수익. 그렇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이자 수익이라고 해요. 어렵진 않죠? 수익이지, 당연히 여러분 이자 받으면. 수익 아니에요? 혹시 몇 번인가요, 여러분? 답은 일단은 가, 나, 마. 4번 맞습니다. 4번이에요, 4번. 자, 해볼게요. 일단 분개해보겠습니다. 분개. 네. 자, 일단 계정 과목부터 먼저 판단. 일단 뭐 보세요? 뭐. 그쵸, 단기대여금 이거 하나. 또 이자? 그쵸. 물론 이자. 또 현금. 그렇죠. 근데 자고로 우리 이자라는 계정 과목은 없습니다. 이자 비용 아니면 이자 수익이에요. 맞죠? 그럼 지금은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자는 이자 수익이에요. 수익이니까 얘는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은 수익이에요. 외우시고,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은 뭐예요? 그렇죠. 단기 대여금은 자산입니다. 외우고 계셔야 돼, 제발. 계정 과목 이해사항이 아니에요. 암기사항이지. 그 다음에 현금 자산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돈을 만기 1년 이내로 빌려준 거예요. 5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원금 5만 원과 이자 1,000원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쉬운 거부터 먼저 하세요.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쉬운 거부터. 일단 우리한테 가장 쉽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현금이죠. 아니, 그럼 현금이 지금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거 증가죠, 그죠?
내가 돈 빌려주면 돈 받아야 되니까 현금은 증가하는 거예요. 얼마가? 5만 1,000원. 그죠? 그럼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그죠?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그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5만 1,000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손으로 붕괴 못 끊으면 컴퓨터에 못 옮겨 적어요. 절대. 그죠? 진짜로. 절대라고 제 단언할 수 있어요. 이런 어려운 애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대여금 해볼게요. 자, 단기 대여금 내가 돈 빌려준 게 5만 원 있잖아요. 5만 원을 회수했대요. 그럼 단기 대여금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 증가? 자, 제가 왜 그러냐면 회계 처음 접하시는 분은 헷갈려요.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 내가 돈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돈 빌려줬으니까 받을 거래처가 있는 거죠. 즉 채권이다라는 채권. 그래서 단기 대여금은 자산이라는 것보다는 채권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증가 감소 파악하기 또 용이해요. 왜냐면 그냥 단기 대여금 자산을 회수했대 이러면 헷갈려요. 근데 채권을 회수했대 이거는 바로 딱 머리 들어와요. 그죠? 왜? 여러분 채권을 회수했어. 그러면 채권이 증가해야 감소해요? 감소. 채권을 회수했는데 채권이 증가하면 뭐인 거예요? 일수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 회수했어. 근데 내가 채권이 늘어났어. 그럼 난 일수한다고요. 사채업자인 거예요, 나는. 재미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채업자 아니잖아요. 맞죠? 내가 친구한테 5만원 빌려줬는데 5만원 받았으면 이제 5만원 영대야지. 채권은. 그래서 채권은 회수하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권은 자산이란 용어보다는 채권이라 알고 계시면 더 좋아요. 그럼 단기 대여금은 채권이죠? 채권은 회수하면 감소하죠. 근데 단기 대여금 채권이면 자산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자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채권을 회수하면 감소다. 근데 채권은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반대편 대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시 단기 대여금은 채권이에요. 채권을 회수하면 채권이 감소해요. 맞죠? 근데 채권은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면 반대편 대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단기 대여금 채권이 감소해요. 얼마? 그렇죠. 5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채권은 5만 원 있었으니까 감소하려면 5만 원이 감소해야지. 그죠? 그럼 나머지 만 원은 우리가 1,000원은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발생일 알고 계셔야 돼. 예. 이자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어디에 적어요? 대변에. 그래서 발생했다라고 하면 본인 위치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대변. 발생했으니까 그대로 대변.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정 과목이 판단이 돼야 개정 과목별 증가 감소를 다 분기 끊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요. 자, 됐어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실기하다 보면 기본 분계 연습 있을 거예요. 그거 많이 끊어주셔야 돼요, 제가. 숙제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발. 자, 쉬셨다가요. 마지막 교시는 11시 50분에 할게요.